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3장 우리는 왜 어떤 감정은 정당하고 어떤 감정은 부당하다고 여기는가? 1. 타인의 감정이 내 감정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여긴다. 나아가 그 감정이 향하는 대상 또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반면 충분히 숙고한 끝에 그 감정이 내 감정과 어긋난다고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부적절하거나 과도하다고 여기고 그 감정의 대상 또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감정을 승인한다는 것은 곧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감정을 승인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감정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누군가가 내가 당한 부당한 일을 보고 분노하며 자신도 그랬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나의 분노를 승인하는 것이다. 누군가 내 슬픔의 마음을 함께하며 그 감정을 공유할 때 그는 내 슬픔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시나 그림을 존중하고 상대도 그러하다면 그는 내 감정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같은 농담에 함께 웃는다는 것은 적어도 내 웃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와 유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본질적으로 내 감정을 승인하지 않는 셈이 된다. 즉, 감정의 불일치는 곧 정서적 승인 여부로 이어진다. 사람마다 감정의 강도는 다를 수 있다. 나의 적개심이 친구의 적개심보다 훨씬 강할 수 있고, 나의 슬픔이 친구의 공감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 친구가 미소 지을 때 나는 큰 웃음을 터뜨릴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서로의 감정은 다소 차이를 보이며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그 감정의 차이가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타인의 감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결국 자기 자신의 감정인 셈이다. 남의 의견을 승인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승인이다. 만약 어떤 논증이 당신에게 설득력 있고 내게도 그러하다면 나는 당신의 설득을 승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논증에 설득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납득했다는 사실에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납득과 승인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그것이 내 감정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그러나 공감이나 감정의 일치 없이도 우리가 어떤 감정을 승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승인의 감정은 단순한 공감이나 감정의 일치와는 구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런 승인도 결국 공감이나 정서적 일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인간의 판단력이 왜곡되기 어려운 상황, 곧 농담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는 어떤 농담을 들었을 때 비록 스스로 웃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의 웃음을 자연스럽고 타당한 반응으로 받아들인다. 그 웃음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웃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우리가 보다 신중한 성격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딴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상 어떤 종류의 농담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들은 농담도 아마 그런 종류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 웃음을 승인하게 된다. 우리는 웃지 않더라도 그 농담이 웃음을 자아낼 만한 하다는 점에는 기꺼이 동의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그런 농담에 웃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것이 웃음을 유발할 만한 농담임을 인정하고 그 반응에 동의한다.
다른 감정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낯선이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지나간다고 하자. 그리고 그가 방금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의 슬픔을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꼭 그 슬픔에 깊이 공감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사람도 그의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혹은 지금 다른 일에 마음이 쏠려 그의 고통을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들여 그의 처지를 곰곰이 떠올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슬픔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그 감정을 승인하는 것은 당장은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분명히 공감할 수 있으리라는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처럼 즉각적 공감이 없어도 과거의 경험이 빚은 일반적 정서 기준이 승인의 토대가 된다. 이런 기준들은 우리가 느끼는 현재의 감정이 부적절할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감정을 판단하는 두 기준, 원인과 결과. 인간의 감정은 행동을 일으키고 결국 미덕이나 악덕의 기준이 되며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된다. 첫째는 그 감정이 어떤 원인이나 동기에서 비롯되었는가. 둘째는 그 감정이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점이다. 감정이 어떤 원인이나 대상과 맺는 관계에, 다시 말해 그 감정이 그에 비례하는가 아니면 과도한가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곧 그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 예의에 맞는지, 무례한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감정이 지향하는 목표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효과, 즉 유익함이나 해로움, 그 행동의 공공가치, 유용성, 그리고 사회적 보상이나 처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근래의 철학자들은 주로 감정이 지닌 경향성과 효과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원인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일상에서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보인 지나치게 격한 사랑, 깊은 슬픔 혹은 극심한 분노를 비판할 때 우리는 단지 그 감정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그 감정이 어떤 사건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함께 살핀다. 우리는 그 애정의 대상이 그렇게까지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의 상실이 그토록 크고 중대한 것이었는지, 그의 분노를 유발한 자극이 정말로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만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원인에 비해 감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 감정을 납득하고 받아들인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 그 원인에 비례하는지 아니면 불균형한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척도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상응하는 감정뿐이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하고 마음속 깊이 그것을 상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타당하다고 승인하게 된다. 반대로 동일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도하고 부적절한 감정이라고 여긴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의 동일한 능력을 판단한다. 나는 내 시각으로 당신의 시각을 판단하고 나의 청각으로 당신의 청각을, 내 이성으로 당신의 이성을, 그리고 나의 사랑과 분노로 당신의 사랑과 분노를 판단한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판단 기준이며 우리는 그 외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